총재님과 우리 한국은행 식구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1년 반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 경제 정책을 완전히 엉망을 해가지고 경제 성적표가 너무나 참담하니까 요즘 뭔가 핑계를 하나 찾는 것 같아요. 그 핑계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은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2015년 소별관 회의 이것도 그 당시에 금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저러시는 것도 한국은행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입에 달고 살던 소리인데 지금 1년 반 동안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걸 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이다. 이거 5년 내내 이 말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보면. 그 서별관 회의 안 가셨다고 그랬죠? 2015년 3월에. 예, 그때는 안 갔습니다. 그 한국은행 아무도 안 갔습니까? 예, 서별관 회의는 대참이 아니고 예. 그 안 가신 거는 장이 가는 예, 회의. 총재님 안 가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가 어디 신문에 만평 만화를 하나 보니까 전방위 인상파라는 이 만화 보셨어요? 총재님께서 런닝머신에 열심히 뛰고 계시고 뒤에서 국무총리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가 올려 이거 보셨어요? 총재님 나오는 만화인데 못 보셨습니까?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청와대 누군가로부터 총재님 금리 인상하라는 이야기를 올려 들어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 들어서요? 예. 2018년 올해 들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국무총리로부터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보셨겠죠? 예, 그건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 들은 적은 없고요. 전화를 받거나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예, 국토부 장관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이분들이 국토부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기재부 장관이 뭐 척하면 척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자기들은 총리, 국토부 장관이 금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가지고 국토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금리를 인상하라 이런 식으로 한은법 3조를 위반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킬 의지나 용기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고 바깥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은이 정말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걸 지킬 의지가 있고 우리 경제만을 생각하면서 금리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결정한다. 통화신용정책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3년 전에 서별관 회의 안 가셨다는데 위정을 하시는 것도 아닐 거고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이 경제가 엉망이 된 이 핑계를 왜 제가 보기에는 별 관계도 없는 한국은행에 찾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몇 가지 질문할게요. 부동산을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금리 결정하실 때?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고려하십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참고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느라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물론 예. 영향은 줍니다. 예. 영향을 주지만 통화 정책으로서 부동산 가격 영향을 주는 시차가 굉장히 좀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 집값만 따지면 부동산 이 금리를 이걸 갖고 일부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제가 그런 통화 정책과 부동산 예. 가격 얘기하면은 마치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이런 예. 인상을 줄까봐 예.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뭐 고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전문 아니겠죠. 가계부채는 그 대신에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금리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저는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해서는 증가폭을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리 올리고 나면 가계부채 안에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이래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충격을 상당히 주겠죠. 가계부채 그것은 저희들이 좀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하고 금리 격차 아까 종련 윤영수 의원님 질문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1%포인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질 때 무슨 셀코리안이 자금 이탈하는 이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를 한은이 그동안 발표하신 걸 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단기간 내에 그것이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예. 저희들이 그런 그 신흥국의 금융 불안 확산 같은 다른 리스크하고 겹쳐서 예. 상승 작용을 할 때는 그것도 분명히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보시고요. 예. 그 제가 하는 국감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은의 연구 조사 기능인데요. 제가 한은이 수행한 뭐 수백 건의 연구 과제 목록을 봐도 이 정부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런 데 관한 연구를 한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최저임금 조정이 거시경제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게 단 제가 본 한 건이고 우리 한국은행 조사 연구 기능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다 온 정부가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데 대해서는 연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경종을 울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전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견해를 갖고 저희들이 정부하고는 그간 여러 차례 활발히 정보도 공유하고 협의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정부하고 현안에 대해서 네. 중요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의견이 오간 그런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말로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 회의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회의 참석자가 준비해 가고 대충 그 내용을 제가 가끔 정부 들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현안을 가지고 하느니 조사 연구를 한 보고서도 아무리 짧은 거라도 있으면 예. 좀 내보십시오. 제가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리해 주시죠. 예, 유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